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청소년 암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서진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힘든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소아청소년암 생존자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암 생존자란 이제 0세에서 19세 사이 소아청소년기에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후 완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청소년암 생존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기 합병증을 보겠습니다. 이제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들은 이제 암 발병과 치료 기간 동안 이런 이식이라든가 방사선 치료, 이제 고강도의 항암 치료들과 같은 힘든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치료들은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장기적으로 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사회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장기 합병증이라고 하고 이러한 장기 합병증들은 전체 소아청소년암 생존자 중에 3분의 1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치료를 끝냈는데 또다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매우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준다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하고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함으로써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장기 합병증이 대사증후군입니다. 우리 소아 청소년 암의 생존율은 나날이 증가하여 현재는 이제 모든 소아 청소년 암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85%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그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으로서 이제 대사증후군은 이제 4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의 13에서 39%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정상인의 2배 그리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받은 환자들에게서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의 발생률을 함께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치료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사증후군 외에 이제 동반되는 다른 후기 합병증의 여부, 그리고 이제 본디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이제 대사증후군 발생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통제하고 관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사증후군은 이제 당뇨병의 전조 증상을 보이면서 이제 그 고지혈증이 동반되고 그리고 그 복부 비만을 함께 가지면서 이제 고혈압도 함께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이상들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의 명확한 진단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의 진단 기준을 참고해서 이제 그 선별하고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는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있는데 비만을 진단하는 데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그 필수적입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과 키를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고 계산된 체질량 지수가 그 연령대 대비 95, 100분위수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진단을 하고 이제 85, 100분위수 이상에서 95, 100분위수 미만에 들어가게 되면 과체중을 진단받게 됩니다.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계산이 되면 체질량 지수에 따른 체중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과체중인 경우에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 습관을 만들면서 이제 적정 체중을, 지금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고, 이제 과체중이면서 합병증이 있거나 이제 BMI가 95, 100분위수 이상으로 비만이 진단된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지도 하에 이런 식생활과 그 운동 습관을 교정을 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소아 청소년기는 이제 성장과 발달이 동반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작정 시기를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체중 감량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과 또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관리를 꼭 필요로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엄마가 임신성 당뇨가 있었는지, 가족적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다른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가 있는지 가족력을 확인해야 하고, 우리 친구들처럼 어떤 질환이나 특정 약물의 복용이 있었는지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신장, 허리 둘레들을 측정하여서 이제 비만과 복부 비만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흑색 극세포증이나 남성화, 팽창 선조화 같은 이제 대사증후군의 특이적인 그런 신체 증상이 있는지를 검진을 하고, 휴식 후 누워서 3회 이상 측정한 혈압으로 이제 혈압을 확인을 하고, 혈압이 높을 경우 24시간 혈압 체크를 통해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복 혈액 검사와 필요시 경부 당부화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지방간이나 다낭성 난소 등의 그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에서는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그 건강한 청소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춘 건강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매 방문 시마다 키, 체중, BMI, 허리 둘레를 측정하고 이제 혈압을 측정해야 하며, 공복 지질과 공복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체 활동 정도와 흡연 여부를 조사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질량 지수 BMI는 95%일 미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혈압은 전체 그 연령대 대비 95%일 미만을 유지하고, 그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 공복 혈당 100 미만,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호르몬 결핍 시에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관리란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바른 성장과 발달 및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가 필수적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하도록 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고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하루에 한두 시간으로 제한하고, 간식 섭취와 함께 동반해서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먹는 행동을 피하고, 식사는 식탁에 앉아서만 먹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식품군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로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는 데는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그 탄수화물과 곡류에 주로 많은 탄수화물,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에 많은 단백질, 그리고 채소들을
이제 몇 끼에 여러 가지 그 식품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유와 유제품은 매일 한두 잔씩 마시고 과일은 매일 한두 개씩 먹는 것이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곡류는 몇 끼에 포함이 되도록 하되,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단백질 섭취는 몇 끼 포함되도록 하며, 이제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들이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포함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특히 나물, 생채, 쌈 등과 같은 종류가 매 끼니에 2가지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설탕을 함유한 주스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여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그 영양소,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뭐 근육을 키울 수 있다든가 그 체중을 감소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는 이제 체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도 그 향상이 되고, 자립적인 활동 능력, 수면의 질, 삶의 질 또한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운동요법을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 그 소아청소년암 생존자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운동은 이제 좋아하는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중고강도의 운동을 최소 하루 20분 이상, 최종적으로는 60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주일에 5일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기 위한 고강도의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정도 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 특히 신경 근골격계의 상태에 맞추어서 운동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 프로그램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아청소년기에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데 어떤 지침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루에 60분 이상 시행하고, 최소 주 3일 이상은 고강도 신체 활동을 실시하라고 하고 있고, 또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이렇게 신체 각 부위를 고루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어떤 것이 있고 고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중강도의 신체 활동은 약간 숨이 찬 정도, 그래서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실내 청소, 정원 가꾸기 등이 있겠고, 고강도 신체 활동은 이제 아주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숨이 많이 차고 심박수도 빨라지는 그런 운동들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달리기, 에어로빅, 수영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운동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는 체온이 37.8도가 넘을 때,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나 발에 불안정한 느낌이 있을 때, 또는 활동하는 동안 호흡이 불규칙하고 짧을 때, 흉통이 있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할 때, 뼈와 관절에 심각한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중지하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소아청소년암 생존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운동요법과 그리고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 이제 대사증후군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예방을 함으로써 이제 그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그런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힘든 치료를 마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건강하고 보다 더 보람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그 국립암센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생존자 건강관리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그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모두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건강하고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